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한 주제이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크림과 수술을 통한 음경 확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몇 번만 사용해도 크기가 달라진다는 기적의 크림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광고가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저 역시 그런 정보들이 전혀 근거 없고 믿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식으로 허가받은 바르는 크림 제품이 등장했고, 제 남편도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크림이 존재합니다. 이 크림은 단순히 발기력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많은 경우에서 음경 크기 증가 효과까지 확실히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연을 접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인 이유로, 또 어떤 분은 배우자를 위해 상담을 받으러 오셨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청소년기 때부터 나는 너무 작다는 열등감 속에 살아왔고, 그 열등감은 젊은 시절 내내 지속되며 심지어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신과 같은 열등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릴 때부터 음경 성형 수술이 가능한지를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처럼 음경 크기에 대한 걱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50에서 60대의 많은 남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성기가 예전보다 작아졌고 더 이상 강력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력을 높이고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크림이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며, 바르는 크림을 선택하거나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크림은 정말 효과가 있는가? 발기부전 치료제나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가? 누가 사용해야 하고 누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가? 크림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안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은 정말로 좋은 선택일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간 음경 확대 크림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몇몇 제품들이 등장했으며, 이로 인해 이 주제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입소문이나 인터넷 광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 실험을 거쳐 유럽과 미국 보건당국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이라는 강경책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크림의 원리와 실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최근에 허가받은 제품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은 에록스라는 이름의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았고, 현재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록스가 기본적인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하며, 일반 소비자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 이 제품이 공식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시아권에서 해당 제품이 온라인 광고나 판매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유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저는 유럽의 동료 의사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크림을 환자에게 적용해 본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스스로 사용해 본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발기부전의 경우 이 크림이 꽤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발기력도 함께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제품이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면 기존의 발기부전 치료제들과 병행할 수 있는 보조치료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경구약이 5가지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엠빅스 등이 있고, 이들은 매일 복용하는 약과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약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개인의 체질에 맞는 약을 잘 선택하고 여기에 에렉 같은 바르는 크림을 병행한다면 효과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기부전이 발생한 경우 주머니 속에 크림 하나나 알약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 환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크림이 기존의 경구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 내 연구 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찰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잘 일어나는 분들, 특히 성기 주변 피부가 예민한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붉어짐과 가려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에는 약한 화상 증세가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관계 중에 크림 성분이 상대방의 민감한 부위에 닿을 경우 따가움, 찌릿함,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문제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진 분들입니다. 단 몇 번 바르는 것만으로 몇 센티미터가 늘어나거나 발기부전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용 시에는 부작용과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꼭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따가움이나 화끈거림입니다. 광고에서는 시원한 느낌이 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르자마자 따갑고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은 몇 분간 지속되며 오히려 성적 흥분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중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두드러기, 가벼운 부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성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사전 테스트. 처음 사용할 때는 귀두 바깥쪽 피부에 아주 소량만 발라보고 30분 이상 기다려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전체 사용을 고려합니다. 권장량 준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오히려 피부 자극만 강해질 뿐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화끈거림이 느껴질 경우 즉시 중단. 만약 바른 직후 너무 따갑거나 불쾌한 감각이 들면 즉시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소통. 관계 중 상대방이 따갑거나 가려움을 느낀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이 바르는 크림은 꽤 괜찮은 보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력을 개선하고 음경을 보다 단단하고 꽉 찬 느낌으로 만들어 수술 없이도 일정 수준의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수술이 부담스럽거나 단지 약간의 개선을 원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크림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크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경 연장술이나 조직 이식 수술과 같은 다른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크림을 안전하게 시도해 보는 것도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기대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림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분명한 차이를 느꼈고, 어떤 분은 미미한 개선만 있었으며 전혀 효과를 느끼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림을 사용한 후 반응이 제각각일 때 다음 단계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수술로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발기부전 치료만으로 충분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위해 저는 환자들에게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5가지 핵심 질문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재 나의 발기 상태는 어떤가요?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의 발기는 유지되지만 단지 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외형 개선을 위한 미용 목적의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기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크기 확대 수술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크림 사용 후 피부 자극 반응이 있었나요? 붉어짐, 가려움, 화끈거림, 불편감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이 크림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더 안전한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성관계 실패의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간헐적으로 실패하는 정도라면 크림은 여전히 보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빈도가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더 심도 있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 목표가 외형 개선인가요? 기능 회복인가요?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발기에도 이상이 없지만 단지 크기가 작다고 느껴 불만이 있는 경우라면 미용 목적의 수술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발기력 회복이 목적이라면 우선은 발기부전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를 5cm에서 7cm로 늘리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현재 수술 기술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길이 증가는 약 2에서 3cm입니다. 직경에 관해서는 조직 이식이나 필러 주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수술 후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지는 거울처럼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도구이며 정확한 자기 진단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발기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형 개선을 원한다면 미용 목적의 수술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발기 기능이라면 먼저 발기부전 치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크기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크기 개선과 발기력 개선은 완전히 다른 문제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적인 기준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영화 속 이미지이거나 루머 혹은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의 상태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꼭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음경이 이완 상태일 때 평균 길이가 약 5cm라면 이는 정상 범위에 속하며 오히려 평균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나는 너무 작다고 걱정하며 병원을 찾지만 실제 측정 결과는 정상이거나 정상보다 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대개 주관적인 인식이나 왜곡된 비교에서 비롯되며 객관적인 수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말 평균보다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술 후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지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이미 평균 범위에 있는 사람이 좀 더 크고 길게를 원해 수술을 선택하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고령자에게는 크림이 외형적으로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음경이 더 단단하고 커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즉각적인 자신감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크기 변화를 원한다면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수술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감염, 조직 비대칭,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크고 굵은 외형인가요? 아니면 좀 오랫동안 유지되는 발기력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야말로 진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실망을 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르는 크림을 사용해 보았고, 충분히 고민도 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음경 연장 수술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시술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주제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외모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경 연장 수술은 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고 위험 요소도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수술은 아닙니다. 이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인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수술의 주요 목적은 기능 회복이 아니라 외형 개선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수술은 발기력을 향상시키거나 성관계 시간을 늘리거나 성적 쾌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발기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크기를 키운다고 해서 성생활의 질이 나아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스펜서리 인대 리가멘트를 절제하는 방법은 이완 상태에서 음경 길이를 2에서 5cm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기 상태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기 각도가 바뀌어 이전보다 덜 단단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레 두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체 적합 조직 이식, ADM, 신체와 호환되는 조직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전용 필러 주사, 빠르게 음경의 둘레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필러의 장점은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거나 비대칭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직 이식은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도의 수술 기술이 요구되며 회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깁니다. 어떤 방법이든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은 음경은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개입에는 생물학적 한계, 심미적 한계, 그리고 안전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한계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시도할 경우 형태가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기능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수술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수술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음경 연장 수술에 적합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기력이 양호하며 기능에 문제가 없음, 실측상 평균보다 명백하게 작은 크기, 실제 성생활 경험이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째, 성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거나 성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 왜곡된 이미지나 상상, 잘못된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심리적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이즈에 대한 강박, 불안 장애 등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수술 후 심리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거나 출혈성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수술 후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음경 연장 수술은 보톡스 시술이나 쌍꺼풀 수술처럼 단순한 시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경은 혈관이 매우 풍부하고 피부가 예민하며 생리적 기능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민감한 부위입니다. 수술 기술이 정밀하지 않거나 수술 후 관리가 부실하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남성과 관련된 수술로 잘 알려진 두 명의 교수님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을 겪고 전원 온 환자들을 직접 보았고 그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후송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톨릭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남성의학 분야로 유명한 대형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 수술을 수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감염 후 괴사 화학 화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 괴사된 조직 제거 수술. 그렇다면 제거해야 할 조직은 어디일까요? 바로 음경 일부를 절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크고 더 길게를 원했지만 결국은 합병증으로 인해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공의 시절부터 이런 수술에 대해 철저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저는 제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경은 단순히 성관계나 발기 기능에만 관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기관은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요도, 우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생리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음경의 일부가 절제된다면 배뇨 기능은 과연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도가 중간에서 잘려나갔고 귀두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면 그 이후의 음경 모양은 마치 개의 생식기처럼 짧고 둥글며 사우나에서 우리가 익숙히 보는 남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외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작은 이득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음경 수술, 특히 크기 확대나 보형물 삽입 등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전대에 조절되지 않는 사람, 지나치게 음주나 흡연을 하는 사람, 상처 감염 위험이 높거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환자들에게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정말 신중히 결정하세요. 크림, 수술,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느낀 건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현실적이고 진솔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바르는 크림으로 정말 크기가 커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하지만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크림은 일시적으로 혈류를 증가시켜 음경을 커 보이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탄올, 글리세린 등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시원한 느낌을 유도하여 혈류를 늘려줍니다.
그 결과 음경이 발깃이 더욱 꽉 차 보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일시적이며 해부학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영구적인 길이 증가나 둘레 확대를 원하신다면 수술이나 조직 이식, 필러 주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2. 60세 이상 남성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층보다 더 뚜렷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혈류가 약해지며 치골 부위의 지방이 증가하면서 음경이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크림을 사용하면 혈류가 강화되어 음경이 보다 도드라져 보이고 탄탄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런 외형적 개선만으로도 자신감을 되찾는 효과가 큽니다. 질문 3. 바르는 크림이 비아그라나 발기부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완전한 대체는 어렵습니다. 크림은 국소적으로 작용하며 외형과 단단함을 개선해 주지만 중추 신경계의 밝기 조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등도 이상의 발기부전인 경우 크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타다라필, 실데나필,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은 전신 작용을 하며 발기 지속 시간과 민감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외형과 기능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4. 파트너와의 관계 시 크림은 안전한가요? 답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확히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크림은 강한 오일이나 알코올, 멘톨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닿으면 화끈거리거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관계 전이라면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흡수된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말린 후 관계를 가지십시오. 사전 테스트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극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준비하십시오. 이렇듯 크림, 약, 수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방법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단지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위풍당당해 보이고 싶은 욕구라면 그것은 긍정적인 동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혹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결과는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이즈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소통, 이해, 그리고 관계 속의 연결감입니다. 발기라는 것은 단순한 생리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성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문제는 단순히 신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의 단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감정을 회복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통 기술을 연습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위 활동을 지속하며 발기력을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어떤 크림이나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금융업계에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업무상 술 접대가 많았고, 스트레스도 극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너무 작다고 느껴져요. 임상 검진을 해보니 그분의 크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평균보다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렸지만 그분은 처음엔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생활 습관, 성관계 방식, 아내와의 정서적 관계 등을 여쭤보았고 결국 문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감정의 단절과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피곤했고 성관계 전 아내와 충분한 대화나 애무가 없었으며
무언의 의무감으로 서둘러 관계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권하고 술을 줄이고 관계 전 감정적인 교류와 터치를 늘리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사랑을 나눈다는 마인드로 전환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저보고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크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대신 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성싱이란 기술도 신체도 아닌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큰 신체를 가졌다 해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쾌감을 선사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신체를 가졌더라도 배려와 공감, 안정적인 발기력, 감정적 유대감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여성은 크기보다 감정, 교감,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요소는 자신감과 공감 능력이었으며 길이나 굵기는 후순위였습니다. 저는 또 한 쌍의 부부를 기억합니다. 70대의 부부였고 남편분은 요즘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매일 밤 저를 안아주고 손만 잡아줘도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에 남편분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생활의 본질은 존재감입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느낌,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모든 남성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수면, 식습관, 운동, 그것들이 당신의 성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관계 전에 감정을 유도하고 말과 손길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몸에 대해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모든 부분이 조금씩만 개선되어도 크기의 변화가 없더라도 성생활은 훨씬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크기란 전체 그림 중에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란 건강, 심리, 신뢰,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단지 숫자 하나로 당신을 판단한다면 그 실망은 언젠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르는 크림, 수술, 발기부전 치료,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감정, 소통, 연결감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생활이란 건강, 감정, 그리고 유대감이 어우러진 종합적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경의 크기에 대해 걱정하시지만 사실 이는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크기에 집착하면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감, 배우자와의 교감,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하는 관계의 유지력 말입니다. 바르는 크림은 적절히 사용하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신감을 높이고 부부 생활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술은 특정 상황에서는 외형적 만족을 도와줄 수 있지만 항상 위험과 한계를 동반하며 모든 사람이 적합한 대상은 아닙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은 발기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기본 치료 수단입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소통과 감정이 없다면 성생활의 질은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배우자와의 공감, 소통, 사랑이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로 가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과 장기적인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있나요? 이 고민을 배우자와 충분히 나누었나요? 이러한 질문을 과학적이고 침착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보다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소중한 것은 길이나 굵기라는 숫자가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감정이 깃든 관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가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